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 네. 대표님, Congratulations running for the President of Korea, 대통령 출마를 축하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기자협회에서도 조은진 대표님이 대통령 출마했다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주 성공하기를 기대해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좋은 결과. 예, 좋은 결과가 you never know. 결코 알 수 없는 일이래요. 그 프랑스도 뭐 나홀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나와서. 그래서 오케이, 그건 그렇고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는 서훈이 국가안보 실장이 좀 급히 한국에서 미국에 왔는데 이 사람이 왜 왔을까요? 지금 그 유엔 총회에서 뜬금없이 문재인이 그 종전선언을 다시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 가지고 발빠르게 정상회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또 김정은은 어제 발표하기를 주적은 전쟁이다. 한국과 미국이 아니다. 뭐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말장난인데 그 주적은 전쟁이다 이런 말장난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평상시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가 15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굉장히 재미를 받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굉장히 재미를 받는데 그러한 그 환상에 또 젖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또 하자가 많은 그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결정된 상태고 이런 입장에서 자기들이 정권을 뺏기면은 뭐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다. 뭐 우파에서는 거의 다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자기들로 봐서는 압박이 있겠죠. 이제 김정은을 이제 국내에 불러들이든지 아무튼 만나서 또 북핵 평화쇼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것을 위한 미국 측의 양해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그리를 받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점심 때 저희가 그 한반도 전문가들하고 만났어요. 만나서 그 이야기 들었는데 한반도 전문가들이 어저께 김정은이가 군사력 강화를 하겠다. 최우선 군사력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한국에는 절대 뭐 그걸 쓰지 않을까 걱정 말라는 식으로 그렇게 양면전을 쓰는데 그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까 역시 김정은 답대요. 그러면 그 군사력 강화해서 미국에 쓰려고 그러는가? 그건 역시 미국을 압박을 해서 결국은 한국을 무력 통일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한국에서는 말귀를 못하겠다는 그들의 전술이죠. 예, 한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게 핵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 쓰지 않겠다니까 박수 치면서 통일되면 우리 거라고 말도 아니 참 꿈도 야무치지 어떻게 통일되면 그게 우리 거야. 우리가 죽는지 모르고. 그 김정은이는 자꾸 우리를 다독여서 이거는 치지 않을게. 우리는 지금 미국을 친다는 것은 미국을 압박해서 미국을 나가게 하면은 한국 거는 자동적으로 자기 거라는 거에 싸움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한국은 안 그래도 자기들 손아귀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 김정은답게 이 얘기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야당들도 이거를 빨리 말귀를 알아듣고 대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서훈이도 오늘 그 국가안보보좌관 아마 내일 만날 건데 오늘 만나는데 뭐하러 왔느냐고 내가 미국 측에서는 그러더라고. I don't know. 그래서 하는 소리가 종전선언을 컨빈싱 한다는 것은 자기들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대요. 왜? 김정은이가 전제 조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이 전제 조건을 두 개를 달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러 오는 거는 우리가 원치 않고 한번 얘기를 들어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권의 생각은 아무튼 북핵 폐기 입장보다는 정권을 자기들이 재창출하겠다. 좌파 정권을 그런 입장이 강하고요. 지금부터는 모든 추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북한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또 중국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 국내에서는 언론 방송들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한 위장 평화쇼를 통해 가지고 국내 정치, 특히 가장 중요한 정권의 문제가 있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문에도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때부터 시작해서 좌파들이 북핵 개발에 대한 시간적 여유, 또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북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북한 핵의 공포를 줄 수 없다. 이래서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폐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했듯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굉장히 미래 세대에 대한 이 군사적 압박, 핵의 압박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김정은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해서 참수부대를 통해서라도 북한 핵은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방법을 제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북한 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이제 미국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의 국방 전문가가 이제 한국이 북한이 핵 폐기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북아의 군사력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스스로가 핵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지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맞습니다. 한국 언론에 많이 실렸는데, 저도 어제 이제 황병태 전 주중대사님, 저한테는 이제 외대, 정외과 은사신데, 찾아뵙고, 이분은 뭐 경제 전문가면서도 외교 전문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제 봤더니 뭐 이코노미스트뿐만 아니고 지금 홍콩에서 나오는 그런 책들 뭐 이런 것들 원서로 많이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1시간 이상 여러 가지 많은 고견을 청취를 했는데, 그분 입장도 만약에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뭐 북한이 핵 폐기 안 한다는 것은 뭐 문재인이만 핵폐기 평화쇼를 하지 대부분의 국민은 북한이 핵폐기 안 할 거다 이래 보는 거예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국경 봉쇄라든지 경제적 봉쇄가 사실상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뭐 그러면 북한 핵폐기는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냐, 핵폐기가 불가한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 중국, 우리는 사실은 중국한테도 공포적인 입장을 많이 받고 있고, 중국이 경제 압박, 문화 침탈, 나머지는 이제 국방력으로 한국을 잡아먹겠다는 생각을 항상 중국은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핵개발 문제가 이제는 그 테이블 위에 올라와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제니밥 기자나 안 그러면은 그 미국의 생각은 어떤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론화를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래 보고 있죠. 지금 잘 보셨습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탱크탱크 전문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아마 내년쯤 가서는 이게 공론화가 되지 않을까. 내년 뉴 프레지던트가 들었으면서, 왜냐면은
미국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게, 캔 박사가 죽었잖아요. 저기, 아프간에서.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북한은 절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북한이 never, ever 핵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 미국이 암만 유화 정책을 쓰든 문재인이가 대화를 하든 대화로서 북핵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이죠, 그죠? 근데 문재인만 지금 대화 쇼를 해서 평화를 팔아서 마치 아니 지금 쇼쇼쇼를 몇 번 했습니까? 했는데도 북핵에 대한 거 한 번이라도 언급했습니까? 인권 문제 한 번이라도 언급했으면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워싱턴은 문재인이가 쇼는 그 나름대로의 자기끼리의 쇼지 이게 북핵 해법을 위한 쇼 그것이 아니라는 게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자 도리가 없다 이렇게 낸다면은 바란스 내가 몇 번 우리 조 대표님하고 톡쇼를 할 때 그걸 좀 언급했지 않습니까? 바란싱. 그 바란싱이 뭐냐면은 양쪽이 동일하게 바란싱을 맞췄을 때 김정은이가 함부로 위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나토식을 뭐 가져오든 뭐 나토식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뭐 갔다가 저기 놨다가 나토식 필요할 때 또 와서 그거 하고 뭐 그 무슨 식이든 anyway 한국에서 마음만 먹으면은 독자적인 핵을 할 수 있다는 게 미국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지금 현재 박정희 대통령 때 지금 말씀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이희소 박사가 했던 그 핵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 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한국이 핵 개발을 했었으면은 김정일이가 이렇게 까불지를 안 했을 것이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싱크탱크에. 그런데 그걸 다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러나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시간 문제다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we see next year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마 그런 여러 정황을 봐서 지금도 군사력을 강화하겠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쓰지 않겠다는 것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그러면 한국이 지금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미국을 저기 같이 하자는 건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요. 한국 국민하고 갈라치기 플러스 한미 동맹을 갈라치기 하는 언어예요. 김정은이 어저께 10월 10일 날 언어. 지금 그 한국의 이제 동북아 정세 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 문제 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 지금 북한만의 대응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중국하고의 군사력 대응의 문제도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쿼드 체제를 이제 오스트레일리아하고 호주하고 이제 일본 그리고 인도 미국에 가지고 사자 쿼드 체제를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제2차 쿼드에서는 한국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미중 간의 관계 개선은 상당히 힘들 거다. 뭐 이런 입장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제 변화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비핵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중국의 압박 혹은 또 북한의 핵 공포에서 한국이 시달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테이블 위에 한국의 핵 보유, 핵 개발 문제가 이제 올라와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야 뭐 절대 반대하겠지만은 그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전에는 미국이 굉장히 통제를 했지만은 지금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중국의 소위 말하는 G2의 상황을 가고 있는 이 중국의 이 막강한 1대1로 해가지고 세계 확장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미국 쪽에서 한국의 핵개발 문제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한국은 뭐 아시다시피
6개월 정도만 하면은 핵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글쎄, 또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 쪽에서 우리 원전 폐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이 핵 개발 상황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다, 이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냥 단순한 원전 폐기가 아니라 네. 핵 개발을 대한민국에서는 못하게 할 그런 필요성이 김정은이 절실하게 느꼈을 거예요. 단지 지금 그 동북아, 특히 지금 남중국에 대만의 문제가 심상찮거든요. 지금 중공기가 수십 대가 떴을 때 미국, 영국 뭐 이런 그 연합군이, 일본, 호주 연합군이 남중국해에 선단이 떴단 말이에요. 군함 선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 너 까불지 마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군사력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실질 군사력에 의해서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대만의 입장이 좀 달랐지만, 지금 대만의 쟁링웨이 그 대만 총통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지금 대만에 대한 대만 총통에 대한 성토가 매일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중국이 대단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또 하나는 호주에 의해서 철광석이나 그다음에 석탄 보복 조치가, 호주가 역으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암흑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 정전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중국이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이번에 된통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도 중국의 핵이나 북한 핵의 공포로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된다. 단지 일본이 한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할 거예요. 또 한편으로 한국 핵 개발과 동시에 일본 핵 개발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만약 일본 핵 개발의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독일이나 뭐 전범 국가로서 그런 이제 걸림돌들이 있지만은, 기본 방향은 이제 자주국방의 상황으로 한국이 가야 되는, 그것도 미국과 교감하고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가면서 하면은 충분히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그 미국의 핵 잠수함 뉴클리어 사마린이 저기 훈련하다가 남중국해에서 그 물체하고 충돌한 거 아시죠, 그죠? 충돌해서 기사에 나서. 예, 그것이 오늘 또 국방부에도 질문이 됐는데, 그게 지금 중국이 오히려 미국한테 왜 그 밑에까지 왔느냐고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근데 참 이상 중국 이놈 새끼들은 자기들이 뭐가 저기 침범하는 거는 괜찮고, 미국이 훈련하다가 그 밑에서 부딪힌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무엇을 해가지고 부딪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명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국방부하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서훈이가 또 한 번은 쇼를 하려고 미국의 승인을 받으러 왔는데, 이 승인이 그렇게 만만찮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그 특파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조원진 대표님 같으신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서 이제 한국의 핵 개발이라든지 또 전략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을 다룰 때 그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그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요. 예, 그게 상당히. 그런데 이제 핵 개발 문제가 근본 전제는 한미 동맹의, 굳건한 한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좌파 정권이
한미 동맹을 침탈하고 뭐 전작권 문제 얘기하고 또 종전선언 얘기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우선 정권 교체를 한미 동맹 강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정권 교체를 하고 그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한미 간 또 한미일 간 또는 자유파 국가 간 굉장히 공고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1대1로 확장 정책이나 혹은 지금 한국에 대한 경제 또 국방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 뭐 이런 부분을 또 북핵의 상황을 이기려면은 한국의 핵 개발이 전제가 돼야 된다. 당연하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공론화 좀 한다. 이게 이제 내년에 이제 정상회담에서 이게 이슈로 나와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너무 왼쪽 날개들이 써먹는 거를 이미 왼쪽 날개들의 정체를 이미 다 알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야들은 이제 왼쪽 날개하고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오른쪽 날개들이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큰 걱정입니다. 나는 요즘에 지금 대만의 차잉잉원 그 여성 총통이 대단해요. 본토 회복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대대적인 무기 수입을 공언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중국으로 봐서는 아니 대만이 지금 본토 이제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이제 이 그 통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차잉잉원이 총통이 우리는 그나마 본토 수복하겠다. 자신감이거든요. 그건 뭐 어디서 나오느냐? 확고한 미국과의 공고한 그 신뢰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대만 여성 총통 그분은요 한국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기질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타이완 그 기자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자기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안 나오냐고 몇 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장혜원 총통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we see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내년쯤 봐서. 하여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릴리즈 되시면은 좀 외교적으로 나가서 이런 분도 만나고 아웅산 수지도 만나고 좀 해야 될 거예요. 이런 기질이 있는 여자기 때문에 중국이 함부로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버트 킹 인권대사 만나셨다면서요? 예.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약간 컨피덴셜로 하자고 했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최 교수님 알 거예요. 오케이,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대통령 출마 맹색이 이제 대통령 후보신데 어떻게 정책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무튼 그 문재인 정권의 정권 교체, 좌파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명령이에요. 저도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데서 100% 동의를 하고 단지 지금 정치권에 일어나는 정치인들의 부패, 뭐 여야를 막론하고 또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그 비겁함 혹은 책임감 무능, 무책임 뭐 이런 거를 보면은 또 부패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고 정치 교체 소위 말하는 깨끗한 정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정치인 교체 정당의 그 개혁 그리고 정치 혁명을 동시에 하자.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원샷 대선을 치르는 게 좋겠다. 지금 국민들한테 문재인 정권보다 더 나쁜 정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은 그거에 대한 공포예요. 이재명이 지금 해결로 온 길은 저는 뭐 악인이라 보는 거예요. 선이 가슴에 마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기회를 쫓아서 뭔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또 그 사람이 했던 행위들을 보면은 머리에 가슴에 정의라든지 뭐 선이라든지
뭐 국가 간의 우리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말했는 정반대쪽 악의 생각이 많은, 한마디로 하면 악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국민의힘에 지금 유승민은 저는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는 거. 아이, 그거는 이제 지금 홍준표가 뜨더라도 저는 홍준표라는 사람이 굉장히 품격이 없다. 또 자기의 출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나당연합군도 아니고 삼국통일할 때 나당연합군도 아니고 무슨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좌파들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우파의 지도자 잡지 못하다. 그다음 홍준표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러한 정치 보수 계멸, 지방선거 완전한 참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홍준표가 이번에 나오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다 이래 보는 거고요.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그 실질적으로 자기의 이 권력, 검찰총장을 되기 위해서 5단계를 띄어서 진급을 했잖아요. 아무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45년 구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서 과연 저 사람이 머리에 대한민국 확고부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자유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국민의 권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럽다. 단지 하나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는 외교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봐서는 김정은 체제의 북핵의 상황에서는 한국이 버티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또 그걸 막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한미동맹 강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인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좌로 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고 또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같이 반중 선언을 했는 나라도 없어, 그저 후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중국이 시진핑의 중국 일단 1인 독재 체제로 갔고 중국이 지금 혼란 상황에 빠져버린 경우가 등소평이 얘기했던 여러 가지 원칙을 시진핑이 깨버렸잖아요. 여기서 중국이 굉장히 흔들림이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대통령이 된 예를 들어서 20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어떠한 스탠스로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미래 세대한테도.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무튼 정권 교체, 정치 교체를 원샷으로 동시에 하는 깨끗한 정치인, 깨끗한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두 번째는 외교적으로는 한미동맹에서 자유통일의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 공화당이나 저는 그런 입장에서 아마 가장 합당한 그 당이고 사람이지 않느냐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밤을 새워서 페이퍼를 하나 썼는데요. 미국에 제출할 거는 이제 미국도 다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 4페이지 정도를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는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대통령 출마자는 도대체 이 경제사범들이다고 전부 크리미널들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미국에서 껄껄대고 웃어요. 이게 미국에는요 경제사범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 떼먹은 놈, 빚진 놈, 이거는 제일 먼저 컷오프해, 컷오프. 근데 돈을 몇천 원씩 버는 이 경제사범, 미국말로 크리미널들이 저끼리 그냥 대결을 해요. 누가 돈을 많이 떼먹은 거, 해먹은 거, 이런 거. 그런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이 한국을 볼 때
내가 너무 부끄럽고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나보고 묻더라. 제니박은 누가 대통령 되기를 제일 청렴하고 대통령 될 거가 나 크리미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조은진 대표님 추천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분 중에서 제일 청렴하다. 그리고 국가관이 뚜렷하다. 또 이분이 되면 한미 동맹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몇 번이나 미국에 와서 한가 보지 않았느냐, 다 모니터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했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내가 너무 한심해갖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지금 현 정권도 부끄럽지만 또 1인 인간들이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당선이 되면 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개발이 어떻게 했길래 돈 2억 5천을 넣고 수천억 1000배를 튀겼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제니박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은 아무튼 이것을 국민의힘의 게이트, 국민의힘도 지금 대처를 못 하더라고. 예. 국민의힘의 게이트다. 혹은 토건 세력의 게이트다 이랬는데 이번 성남의 대장동 사건은요. 소위 말하는 허가 특혜입니다. 허가 특혜. 그러한 허가를 해준 특혜.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성남시장이잖아요. 여기는 이 허가의 특혜를 줘서 부패 비리가 나온 거다.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러면 허가 특혜를 줬는데 그 땅이 원래 서울에서 아파트들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사람들 밀려가지고 거기 가서 빌라를 짓던 데인데 아니 빌라를 짓던 토지가 아파트를 짓을 수 있도록 바꿔진 게 성남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토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150%, 200%, 250% 이렇게 용적률을 올리면 그게 돈이지 않습니까? 같은 땅에 건물을 아파트를 짓는 거하고 빌라를 짓는 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게 이제 허가를 특혜해 주는 거고 토지 용도를 토지 종을 변경시키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혹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켜가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자꾸 뭐 토건 세력들이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이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허가에 대한 특혜를 준 부패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개념으로 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카운티에 뭘 가가지고 와이로라도 좀 쓰려고 이러면요. 오히려 와이로 쓴 사람 수가 채워요. 이 나라가. 그래서 되는 나라예요. 허가를 특혜를 준다고 한 자체도 권력 남용이자 부정행위예요. 그 자체도 처단을 받아야 되는데 부정행위죠. 그거는 피해자가 허가 특혜를 주면 피해자가 국민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권력 남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놈의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해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한국에는 별나라에서 온 나라인가 이러더라. 하여튼 우리 컨셉으로는 여기 사는 좀 오래된 교포들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의 컨셉으로는 도대체 unbelievable, okay? 믿기지 않는 얘기들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엄청난 돈을 먹고 한 사람이 얼굴 하나 뜨겁지 않게 대통령을 딱 나온다는 그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사드 기지에 말이에요. 사드 기지가 지금 사드가 쓰지 못하고 녹슬은 기찻길 대가 있는데 그 시위하는 사람들을 막느라고 그래도 본복 이게 경찰들이 동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들을 또 축소해라는 군인권센터. 이 인간은 뭐하는 군인권센터? 아니 군인이 못 넣으면 군인권센터가 필요해요. 미국에 군인권센터가 없습니다. 이제 군인권이 아니고 경찰인권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게 이 경찰인권위원회의 그 사람들의 성향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그 성주 사드 기지의 물품 반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지금 사드에 유용하게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찰인권위원회에서 경찰 배치 인원을 축소해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너무 이해 안 가는 대목들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은. 그리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사드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 녹슬어 가지고 사용도 못할 것 같아요. 저기 미사일 중국이 사드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북한 김정은 쪽에서도 사드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저는 필요에 따라서 성주 사드 외에 오산기지 근방 쪽에 사드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안보라든지 이 국민에 대한 그 재산과 생명의 보호라는 것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첫 번째 덕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좌파 정권이 빨리 교체됨으로써 지금의 그 북한의 적화 전략 또 중국의 반미 전략의 페이스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서 4년, 5년 가까이 평화쇼를 통해서 또 중국 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지난주에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요 한국에 대해 한 방 매겼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정의영이가 발언한 중국의 공세적 외교 주둔하고 그 다음에 북한 제재 완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금 유엔에서 미국 북한의 잘못한 예를 들어서 불량적인 불법을 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제재를 했는데 지금 국제사회가 제재를 다 하고 있는데 아니 가장 당사자인 한국이 이걸 풀어라니 완화해달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국제법 위반. 그러면서 범죄래요. 이것도 하나의 범죄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갖다 주둔하는 것도 범죄인 아닙니까? 그죠? 공범이죠, 공범. 공범, 오케이. 장물레비 지금 미국의 문재인하고 김정은이는 크리미널이에요. 둘이 다 국제 크리미널 ICC에다가 해부해야 돼. 이 두 놈들은. 공동체죠. 아니 이 두 마리는 좌우지간 ICC로 보내가지고 그 국제법에 의해서 그래서 처단을 해야 돼. 미국에서 제가 그 전에 미국 갔을 때 안보 전문가들 한반도의 안보 전문가들을 만나고 예. 싱크탱크 소장들을 만났을 때 제가 했던 얘기 이거예요.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지금의 종주국은 소련이 아니고 중국이잖아요. 거기는 친중 정책, 친북 정책을 쓰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확고부당히 있어야 되는데 미국에 제가 만나봤는 조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약하더라고. 아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이 아니냐 이런데 뭐 권력을 찬탈해 가지고 언론 방송을 동원해서 업무 거짓 선동하면은 누구라도 될 수 있죠. 몇 개월 동안에 거짓으로. 근데 기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게 이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반동 세력,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온 거다. 그게 문재인 정권의 인식을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에 그러한 이념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사회주의 직접 얘기했잖아요. 낮은 단계 연방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 연방제로 가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연방제로 가겠다. 그러면은 그 연방제로 가는 것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특히 하고 있는 친북 종북 행각 또 굴욕적인 외교 또 진중 행각 이런 부분들을 저 정권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정권이 생겼구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은 인식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 정책이나 대북 정책이나 대중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편하다,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여기 왔을 때 그 에버스타인 그 싱크탱크 있는 분 만났지 않습니까? AI. 그분이 문재인이가 자금을 엄청 풀어서 로비했다고. 최근에 이분이 메디아에 TV에 나와서 입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 문제를. 그래서 이거는 전부 꼼수 정권이다. 그리고 김정은이하고 완전히 똑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정권인데 이 말이 본 거예요. 제대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나는 이분이 이 정도로까지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보다 제가 더해. 단독으로 2시간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자기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정치 자금이 너무 워싱턴에 많이 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튼 그 자금들이 한국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또 오늘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저랑 생각이 거의 같다. 그 당시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2시간 얘기하면서 우리 컨퍼런스 하면서 백악관 기자들한테 제가 이제 토론에서 얘기했다시피 제가 했던 스피치의 여러 가지 핵심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미국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소장 그분이 굉장히 한반도, 특히 문재인 정권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만났는 미국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실체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분이 참 잘 보셨던 게 뭐냐면은 문재인은 그때 그 브룸버그가 그랬죠. 수석 대변인 정도는 그래도 다행이래요. 하수인이래. 김정은이 하수인이 딱 돼가지고 김정은이가 무엇을 문재인이한테 이용을 하려고 하는지를 문재인이는 모른대요. 다만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마치 미국과 북한을 가교 역할하고 운전석에 운전대를 잡는 그 생각만 하고 있대요. 그런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나 미국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문재인이가 지금 어느 정도 속고 있고 어떤 압박에 네가 브루하우스가 가서 네가 화이트하우스 가서 이런 것을 내 대신 해다오 하고 모든 꼬북 노릇을 다 시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차이기도 하고 뭐 삶은 소대가리니 뭐니 또 그런 소리도 듣고 이게 제대로 된 인간이냐 이거예요. 머리가 비어도 이렇게 빈 대통령이 that's a shame 이러더라고. shame이란 소리 뭔지 아세요? 무서운 말이에요. 부끄럽다는 소리예요. that's a shame. 내가 이 문재인 말만 나오면은 괜히 혈압이 오르니까 나도 좀 가정해야 되겠어.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체, 또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재인보다도 더 빨간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대놓고 이제 친북 친중 행각을 할 거고 이번에 뭐 이재명 게이트 중에 하나도 그 중국과의 관련된 사건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친중 친북 행각을 할 그러한 문재인보다 더한 그러한 빨간 사람이 지금 아무튼 대한민국의 대통령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됐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예의주시해야 될 내용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왜 모를까요? 나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국민들이 지금 4년이 넘게 이렇게 당해봤으면서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뭐 오차가 뭐 오차범위라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4년 반을 당해봤으면 국가라는 것은 범위가 나와야죠. 국민들이
예? 국민들이 국가라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민들이 깨치지 못하고 거짓에 또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지하게 되면은 뭐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단지 이제 국민들께서 요즘 이제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의 이 안보 침묵 행각, 신중 행각 혹은 또 사회주의 경제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실패가 연속하면서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고 얘들은 뭐 아무튼 내로남불 저가 잘못하고도 핑계를 만들어서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언론 방송에 속는 거죠. 지금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언론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국민들이 깨치려면은 언론 방송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 저는 뭐 걱정이 문재인이야 이제 뭐 어쨌든 물러납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보다 더 새빨갛고 더 나쁜 놈이 들어올까 봐 그게 걱정이고 그래 되면은 이제 대놓고 한미동맹을 침탈하고 반일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신중 친북 행각을 할 텐데 이것은 뭐 어차피 선거를 통해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는 자기들이 오만하게 자기들 독단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래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래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쁜 놈 중에 나쁜 놈들이 지금 컨테스트를 해서 가장 나쁜 놈이 뽑힌다고 이제 예상을 한다면은 이제 내년 되면은 이 경제사범 크리미널하고 미국의 대통령하고 앉아서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이 판국이 과연 어떤 판국인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진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 자유, 인권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사회주의, 반인권, 반체제, 뭐 자유보다는 소위 말하는 억압을 통해서라도 자기들끼리의 자유 이런 논하는 세력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되죠. 만들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도 뭐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지난번 트럼프 정부 있을 때 김정은하고 그 잘못된 만남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치명적인 그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김정은을 이용했는 남북 평화쇼, 정상 평화쇼에 미국이 단호하게 대통령 선거 이후로 또 길게 보면은 지방선거 이후로 이러한 문제들을 가져가야 되지. 지금같이 어정쩡하게 이건 뭐 남북 간에 대화하는데 정상 간의 회담이 뭐 필요하지 않느냐. 만약에 그래 간다면은 그 또한 한국의 국내 정치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박지원이가 됐든 뭐 서훈이가 됐든 그러한 정의용이 됐든 아무튼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가문이설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라는 단호한 입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의 여러 요소에서 다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는 안 할 것인데, 자, 그 한국의 대통령 정책, 윤석열, 그분은 자기가 실력으로 해야지, 뭐, 무슬린을 데려다가, 무슬린 힘으로다가, 뭐, 정책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정책을 무슬린의 의지를 해서 정책을 짠다면요.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좀 정신 차려야 될 게, 그때 가면 저기 전 보러 가고, 그때 가면 무당 보러 가고, 당선될 거냐고. 그 정도로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로 실력이 없어요? 왜 무슬림한테다가 이런 거를, 아유, 나 더 이상 말도 하기도 싫네. 나 그거 뉴스,
나 그 소리 듣고 아무튼 우리나라 그 수준 아무튼 저 우리 조 그래서 대표님은 아, 무슬림한테 안 가죠? 대통령 뭐 기도하셔야 돼. 기독교 신자시고 신자고 뭐 예. 안수 집사로서 뭐 제가 믿음이 많이 약하지만은 아무튼 그 저 지켜야 될 신자로서 또 교인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재명이나 또 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은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블랙박스가 대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가 성당 가면은 자기도 성당 따라가서 또 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절에 가니까 자기 또 부처님 믿는다고 따라가서 하고, 또 교회 가니까 딱 윤석열이가 그짝났더라고요. 어제 할 바를 몰라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와이프도 뭐 이상한 사람. 그 내가 볼 때요. 그래서 이 우리 국민의힘당, 이 신당이 위성당 그때 이제 마지막입니다. The last 5 minutes. 우리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 같은 위성당을 옆에다 딱 둬야 돼요. 지금 더불당이 정의당을 딱 옆에 져서 뭐 큰일 일어나면 바깥에 나가 떠들고 그냥 도로에서 그거는 다 정의당이 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 박자가 맞춰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어찌하여 위성당 하나를 두지도 않고 오히려 위성당을 깔아문태고 뭐 구구우파니 지랄이니 하면서 어째 그게 구구우파요?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어? 이게 지금 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뭐 정의당 보고 분열 세력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의당 보고 분열 세력이라 얘기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민주당보다 더 빨갛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극자 세력이라고 얘기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만 기득권 정당에 완전히 속아서 뭐 우리가 뭐 보수 분열 세력이다. 또 뭐 극우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인식이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우리 공화당에 가했던 그 소위 말하는 막말, 또 우리 공화당을 치욕스럽게 했던 뭐 극우 프레임에 세우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말들을 하고 탄핵의 주범들이 탄핵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도 아직도 탄핵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뭐 유승민은 태국 가서 탄핵 문제에 대해서 도를 맞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탄핵은 정당하다 하는 거야. 뭐 그런 이중성을 가진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 것도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왜 품격과 국격이 이렇게 떨어졌냐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야 될 기본적인 것은 지키고 가야 되는데 전부 자기 당의 이득 또 자기 개인의 권력욕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자기들끼리 뭐 지금 국민의힘이 뭐 더불어민주당 대깨면 너끼리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공화당 같이 우리는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웠잖아요. 그때 비굴하게 굴종하고 연기 없이 도망가고 제가 국민의힘 국회 제가 10년을 했는데 하나같이 제가 야 너 용기를 좀 가지고 좀 문재인 정권하고 안 싸우면은 너네가 망하는 게 아니고 너 당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해도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선배님 저는 용기가 없어요.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좌파 독재하고 싸우고 그들이 독재라고 하고 저기 주호영은 전제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독재고 전제국가하고 싸우지 않는 야당은 야당이 아닌 거죠. 이제 국민들께서 진짜 야당다운 야당, 깨끗한 야당, 또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정치인 뽑아놓고
잘못된 정당 선택해놓고 후회하다가 선거철만 되면은 아이고 막 이제는 그래도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동안에 5년 동안에 우리 공화당에 가해졌던 그들의 있을 수 없는 탄압, 음모, 음해 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는 우리 국민들께서 용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없어진다 해가지고 자유우파가 괴멸되는 게 아니에요. 자유우파 국민은 51%, 52% 혹은 60%의 자유우파 국민은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못하니까 지금 40% 이카고 이제 만약 30%대 있지. 국민의힘 말고 다른 정당이 올바르게 하면은 저는 뭐 60%까지 지지율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제는 국민들이 이 좌파 언론들 특히 좌파 정치인이나 비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 속지 말고 정확한 용기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 이래 보는 거죠. 4년 반 동안 우리 공화당이 이만치 아스팔트에서 그래도 우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탄핵이 참 부정이다 말하고 이렇게 떠들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반사 이익을 보는 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서 우리 공화당을 옆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제가 워싱턴에 있는 그 국민의힘당 임원한테 내한테 왜 조원진 대표는 자꾸 인터뷰하면서 자기 국민의힘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이념이 틀리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으로 내가 보겠는데 내년에 만약에 국민의힘당이 어떻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당선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 같은 분을 위성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도 도와주고 싸마지 그렇지 않으면 나 도와주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소리가 맞다고 그거는 같은 날개를 여럿이 같이 달아줘야지. 아니 사업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업이 잘 되면 옆에 새끼 치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거를 국민의힘당이 잘 몰라요. 앞으로 내가 두고 보겠는데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해나가야만이 우파한테 그나마도 인심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영원히 못 살아납니다. 재수가 없어서 당선될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할 말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아무튼 북핵 문제, 네. 또 중국 문제, 또 우리가 얘기했던 요즘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 바이든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단지 하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진짜 이제 사회주의 나라로 포착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이 제대로 된 인식을 하는 게 좋겠다. 이 사회주의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또 보다 더 새빨간 사회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러한 이재명의 정권 재창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한국에 이렇게 우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같이 또 저와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 나름대로 앞으로 나갈 시기가 됐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그 4년 7개월의 인신감금 사태는 아무튼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국이 관심을 이거는 이제 인권 탄압의 상황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공화당과 같이 많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본인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만 잘 하시면은 미국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님도 홀몸이 아니시잖아요. 국민이 다 지켜보고 이러니까 옆에 누가 같이 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과 게더링 하느냐도 중요하고 그걸로 평가를 하시니까 자 이제 옆에 주의도 잘 살피시고 몸조심하시고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방송 그날까지. 약간 미국 기자들한테도 안부 전해주시고요. 예, 기도 많이 해달라 그래주세요. 화이팅 한 번 또 합시다. 화이팅! 파이팅! 예.